소속된 록밴드가 에픽소니와 계약하며 방송에 데뷔했던 미나미노 신고는 밴드가 해체된 뒤에도 2007년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을 담당하는 등 열심히 활동한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무난한 여러 활동을 하며 별다른 구설 없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던 미나미노. 그런 그에게 갑자기 비극이 닥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2012년 6월 10일 레이블 출범 5주년 기념 라이브에 참석하기 위해 오사카의 신사이바시 거리를 찾았던 그는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등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을 바라보며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미노는 저항했지만 무방비로 당한 공격 때문에 힘이 빠져 끝내 남성에게 살해되고 말았죠. 그를 공격한 남성의 이름은 이소이 교조, 훗날 신사이바시 거리의 악마라고 불릴 남성이었습니다. 1975년 6월 21일에 일본 도치기현 나스시 오바라시에서 태어난 교조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형들의 빠른 독립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흡연과 절도 등을 저질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폭력 사태를 일으켜 근신 처분을 받고 이 시기 신화에 맞들려 당시 지인들에 의하면 항상 신화를 빨고 다녔다고 합니다. 신화를 흡입하면 흥분 환각을 비롯해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지만 원래 미술이나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구하기 쉬운 물건이라 특히 나이가 어린 비행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는 신화뿐만 아니라 대마도 사용했고 17살 때는 환각 상태에서 상해 사건을 일으켜 보호 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죠. 18살 때는 지역 폭주족에서 리더를 맡았고 19살 때 야쿠자에 들어가 각성제 등을 사용하며 일명 약쟁이의 삶을 살았던 교조. 약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성이 생겨 점차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역시 약을 남용하며 사용하다 보니 어느덧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삼촌이 야쿠자의 총재이며 뒤에서 일본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디로 가라, 무언가를 해라 같은 지시하는 음성이 들리자 그는 약 때문에 오는 증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약의 사용량을 더 늘리고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1층으로 내려가라는 환청을 듣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약물 사용이 들켜 체포되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죠. 집행유예 처분이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약을 끊지 못했고 환청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다가 다시 약을 사용한 것이 들켜 1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똑같은 짓을 벌여 다시 체포되고 수감되기를 반복. 그렇게 2012년 5월 24일에 36살의 나이로 출소한 그는 이번에야말로 갱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약물 의존자를 지원해주는 민간 단체를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깊은 산속에 위치한 시설로 가게 된 그는 현금과 휴대전화를 맡기고 오로지 중독 치료에 집중하려 했지만 외출 금지 등 엄격한 규칙을 견디지 못해 결국 며칠 만에 시설을 나와버렸죠. 그렇게 시설에서 뛰쳐나온 그는 지인과 친척의 집을 방문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언제 어떠한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를 받아줄 지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도소에서 알게 된 아키라라는 인물이 같이 일하자며 그를 오사카로 부릅니다. 뭔가 좀 위법에 가까운 수상쩍은 일이었지만 당시 거절하기에는 돈이 필요했던 그는 결국 2012년 6월 9일에 오사카에서 아키라를 만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부터 일을 하자는 그의 말에 잠자리에 든 교조는 치료를 받으며 한동안 잠잠했던 환청을 듣기 시작합니다. 찍어라, 꽂아라. 계속되는 무서운 환청에 그는 잠도 이루지 못했고 고향으로 돌아갈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아니면 환청의 지시를 따를지 고민했죠. 아키라가 잠시 지인들이랑 일을 보고 온다며 그를 홀로 두고 외출하자 환청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버티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인근 편의점 ATM에서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마음이 바뀌어 흉기를 구입했고 정작 본인 스스로 상처 입히려고 했지만 무서워진 그는 결국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찌르라는 그 목소리를 말이죠. 그렇게 신사이바시 거리를 지나가던 중 운 나쁘게 그의 눈에 띈 미나미노가 첫 번째 피해자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그의 공격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가던 이들 중 세워진 자전거에 걸려 속도가 느려진 한 여성이 그의 두 번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고 엎드리라고 지시하자 그냥 사람을 죽이면 사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한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 25일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 재판의 쟁점은 그에게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지였습니다. 검찰 측은 환청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저지른 행동을 보면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주장. 악질적이고 잔악성이 높은 범행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결과도 중대하기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약물 후유증으로 인한 환청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 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사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해 6월 26일의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노린 그의 범행은 사형을 피해갈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체포될 당시를 비롯해 재판 도중에도 사형을 원한다고 말했던 그는 정작 사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사형 당하고 싶다면서 왜 항소했냐라는 유족의 질문에 죗값으로 사형 당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무섭다 라고 그는 답했습니다. 2017년 3월 9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그가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정신장애의 영향을 인정한다며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흉기를 구입한 것도 범행 직전으로 계획성이 낮아 궁극적인 형벌인 사형으로 다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방청석에서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 2일에 대법원 역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종신형 판결이 확정되었죠. 머리에서 울리는 지시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현실로 닥치자 무서워졌다며 항소했던 교조.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조처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짜로 정신장애를 가진 척 연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인생이 망해 다른 이에게 분풀이하는 이들을 비롯해 관심받고 싶어 범행을 예고하는 일명 관심쟁이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들이 왜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스펙이라는 나쁜 사람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운이 나빴죠. 나쁜 사람들의 피해자, 운이 나쁜 사람은 저나 혹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중한 처벌이 범행 발생률을 낮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확실한 범행에는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